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 13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문화 A를 담당하고 있는 천안 쌍용고등학교 교사 최명희입니다. 어,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6월 16일입니다. 축하해요. 이제 여러분은 1회고사를 끝냈고 이제 시작했죠. 온라인 수업을.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1회고사를 보기 시작하는 저희 반 이 뽀시래기들 네, 뽀시래기들이 올 1학년 13반 교실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시험이 끝났는데 바로 또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네, 어쨌든 13번째 수업, 네,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이제 등교 수업을 통해서 실체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뭐 유튜브에서 만나는 동영상 강의 속에 저는 그냥 뭐 부캐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유산슬, 둘째 이모 김다비 뭐 그런 느낌의 사회성이 부족한 사회 선생 뭐 이렇게 사부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네, 뭐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위 그리고 역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68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사회 집단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단원 개인과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건 조금씩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어떻게 사회라고 하는 공간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사회화를 통해서 이 사회라는 공간에서 어떤 이제 위치라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되면 그 지위에 따라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대받게 되고 그 기대받은 역할을 어떻게 실제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할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걸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러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위치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이 모이고 또 다른 개인이 모이고 이렇게 여러 명의 개인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집단, 조직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서 그 한 명이 사회라는 공간 그리고 또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집단과 집단, 조직과 조직들이 모여 있는 형태는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회 구조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두 가지 얘기할 건데요. 사회 집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뭐 조직 집단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형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참 잘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만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고요.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에서 주로 이제 다른 개념들하고 또는 이 사회 집단을요 어떤 것에 기준에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기준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 개로 이제 합쳐서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맛집이에요, 맛집. 출제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내용들이 꽤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2가지 짚어보고 오늘 수업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준비되셨죠? 그리고 2단원 역시 여러분 등교 계약을 하게 되시면 그때 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학습에 필요한 프린트물은 물론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과서랑 이 내용 잘 따라오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참 많죠?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자단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이게 작년, 재작년인가에 찍힌 부산국제영화제의 자료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말하기도 이젠 짜증나죠.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들이 다 이제 취소가 되거나 또는 이제 뭐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가 되거나 하는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예정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제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 여기 손 뻗은 거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짝 가리긴 했는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 얼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레드카펫에 참여한 그 유명한 배우들을 구경하려고, 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꽤 긴 시간 기다려서 멋지게 차려입고 레드카펫 행사를 한 배우들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 배우들은. 이 배우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행사가 끝날 거예요. 그럼 다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겠죠. 그렇죠? 집으로 가겠죠. 아니 뭐 아쉬우니까 뭐 근처 뭐 산책이나 할까? 뭐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료. 뭔가 멋있죠. 네. 우리 학교 뮤지컬 동아리 아띠랑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첫 번째 공연을 했을 때 찍은 사진이래요. 동아리. 자, 어쨌든 2, 3년 전에 아띠랑스 동아리가 멋지게 첫 공연을 끝냈습니다. 그럼 공연 끝났으니까 이 아띠랑스 동아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해요? 다음 주 창주 동아리 시간에 만나서 또 동아리 하겠지. 응? 뭐 급식 하루 이틀 먹습니까? 지금 급식 1년 반째 먹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느낌 와요? 자, 제가 지금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상황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A라고 하는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B라고 하는 상황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확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명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상황은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회학적으로 A라고 하는 상황 또는 A라고 하는 상황에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B라고 하는 상황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분리우게 됩니다. A와 비교했을 때 B는요, 물론 A도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린 부산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 행사를 보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이지. 소속감. 그리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2010X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한 배우들을 보기 위해 이런 우리는 하나야. 이런 거 없죠? 그쵸? 공동체 의식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요. 이 행사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만나요? 안 만나요. 하지만 이 동아리는요? 공연 끝나고 안 만나요? 아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연 끝나고 해서 땡이에요? 아니에요. 창주 동아리 시간에 또 만난다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공연 때는 또 선배님의 라떼가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A와 B라고 하는 상황을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 복수,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상황처럼 보이고 같은 어떤 모습처럼 보이지만 A와 B는 사회학적으로 전혀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B는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2명 이상의 사람이, 복수의 사람이 우리는 아띠랑스야. 나는 동아리 원이야. 우리 뮤지컬 동아리에 소속 원이야. 동아리 원이야. 그리고 우리는 같은 어떤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같이 힘써야 돼. 그래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서 연습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또는 내가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그러한 모임을 사회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은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2명 이상의 사람, 복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들 간의 소속감, 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 두 번째, 공동체 의식. 아, 우리는 하나야. 우리 동아리는 하나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선생님, 2명 이상인데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죠. 영화관에 다 같이 모여서 영화 보고 흩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동호회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동호회에 이제 가입을 해서 가입한 사람들끼리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정해진 날 그 영화를 같이 관람하고 이런 걸 해.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호작용도 하고 이제 동호회의 어떤 회원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뭔가 활동을 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 집단이에요. 근데 천만 영화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나도 천만 영화 봐야지. 그래서 우연히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영화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구분되죠?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요, 이거예요. 사회 집단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같은 자리에 다 모여있는 그런 여러 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군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얘는 뭐가 아니라고? 집단이 아니라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있어. 이 사람들은 그냥 여러 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축구 관람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경기장에 모여서 이제 축구 보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해당 축구팀의 팬클럽이야. 그래서 팬클럽에 가입을 해가지고 막 서로 연락 주고받고 막 그래. 그러면 그때는 사회 집단. 하지만 그냥 우연히 다 같이 모여서 한국과 일본의 축구 한일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같은 장소에 모여서 막 응원을 했어. 그럼 그건 그냥 군중이에요. 왜?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들 흩어져서 집에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회학적 아니야.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내용 정리할 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사회 집단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 내용.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이게 바로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이에요. 나 잘 쓸 수 있을까? 아유, 미안해요. 못 쓰네. 미안해요. 못 쓰네요. 내가 지워 다시 쓸게요.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집단의 성립 요건.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립 요건을 가지고 구성된 사회 집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를 구분하는데요. 접촉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결합 의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소속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좀 다른 뭐라고 할까요? 좀 다른 의미로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종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요. 접촉 방식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지고요. 결합 의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이 되고 소속감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되는데 준거 집단은 또 다른 종류라고 또 다른 범주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회 집단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종류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니까 한 7개 정도의 개념이 이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뭐냐? 왜 안 넘어가니? 됐네요. 자, 첫 번째는요. 쿨리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접촉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접촉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만나는가? 만나는 방법. 그러니까 뭐를 의미한다? 만나는 방법.
그러니까 접촉이 이렇게 만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터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니, 어떻게 서로 접촉하고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1차와 2차로 이게 나눈대요. 근데 우리 왜 사회화 얘기할 때도요, 1차랑 2차 나눌 때 1차는 조금 좀 원초적이고 본능에 가깝고 기초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었고 2차는 좀 전문적이고 약간 좀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여기서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집단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나는 방법이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에요. 그리고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집단이래요. 어려운 말 되게 많이 나왔죠? 그쵸? 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직접 얼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맨날 얼굴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로 하면 face to face. 그러니까 직접 얼굴 보고 만나는 그런 관계. 예를 들면 뒤에 가족 얘기했죠. 엄마랑 어제 대판 싸웠어. 용돈 인상에 대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늘 그렇듯 안 돼 라는 말로 내 합리적인 용돈 인상의 요구를 거절했어.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침에 눈 떴을 때 난 또 봐.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대면 접촉. 이 대자가 마주하다라는 뜻이에요. 면은 얼굴 면자고요. 그러니까 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만나는 관계, 그걸 대면 접촉,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관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부분에만 한정 지은 게 아니라 어떤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관심. 생각해봐. 또래 집단이면 뭐예요? 친구죠. 그쵸? 그럼 친한 친구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 생각했을 때 그 친한 친구에게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은 그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어떤 범위? 알고 싶은 것들이 뭐 어떤 일정 한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근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뭐 음식만 궁금해요. 이거 아니잖아. 음식이면 음식, 뭐 가수면 가수, 뭐 좋아하는 영화면 영화, 싫어하는 배우면 배우, 좋아하는 배우면 배우, 뭐 색깔이면 색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전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어떤 관계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역시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1차 집단, 원초 집단이라고 하는 저 원초 있죠. 저게 원초적이다 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본능에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가족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1차 집단이 만들어지는 목적이라고 하는 건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에요. 가족이 왜 만들어졌죠? 사랑하니까. 그쵸? 부모님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만나서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과 법률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의 가족이 이루어졌죠. 뭔가 이익을 만들고 뭐 이런 걸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친구 왜 만드세요? 이 친구를 통해 성적을 향상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그냥 우정, 감정, 얘가 좋으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집단 안에서 구성원들은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거나 또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단의 어떤 뭐랄까요? 그 집단이 제대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도덕이나 관습,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들 또는 뭐 예전에 정해진 어떤 규칙들, 그럼 아니면 그 사회가 또는 해당 시대가 정해놓은 어떤 그러한 내용들로 행동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 안에서 뭐 지켜야 될 어떤 가족의 규칙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은 가족들 안에서 뭐 이제 내려오는 어떤 뭐 관습들로 이렇게 뭐 훈육이라던가 이러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그러한 것들로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에요? 아니죠. 법무부나 사법부나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그런 법률 아니잖아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방법이잖아. 부모님한테 대들었어. 그러면 경찰서에서 삐뽀삐뽀 해가지고 막 재판 받아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대들면 혼나는 거지. 언제부터 그랬으니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관습 이런 거. 그래서 이런 1차 집단은요, 주로 어떤 개인의 뭐 인성, 정체성,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기초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만나는 관계,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형성하는 관계. 잘못된 행위나 또는 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한다거나 또는 제재를 해서 통제를 하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구나, 그리고 사회성, 인성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럼 2차 집단은 뭐냐? 순환적 만남, 간접적 접촉 이렇게 얘기도 했죠. 그러면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간접적이라고 했어. 그럼 이건 얘기한 게 뭐겠어요? 예, 인위적이고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로 회사와 학교를 들었어요. 예로 회사와 학교를 들었어요. 자, 물론 얼굴을 마주 봐. 그치? 얼굴을 마주 봐. 근데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학생 찾을 때 일단 뭘로 불러? 교무실에서 막 다다다다다 와갖고서는 교실에서 야 김땡땡 나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뭐 하죠? 2학년 몇 반 누구 학생 지금 교무실로 오세요. 네, 마이크 방송하죠. 그렇죠? 이거 직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거예요. 방송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한 단계를 거쳤죠. 그렇죠? 저한테는 학교가 회사니까. 그럼 회사 안에서는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무언가 전체 선생님들한테 알려야 될 때는요, 간단합니다. 한 명 한 명씩 교무실 돌아다니면서 얘기 안 해요. 예. 메신저로 메시지 뿌립니다. 팍 하고 뿌립니다. 언제까지 뭐 제출해 주세요. 팡. 그러면 대면 접촉, 얼굴 보고 얘기 안 했네요. 그렇죠? 메신저라고 하는 걸 이제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만났죠? 그래서 간접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이고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만나요. 주로. 그리고 수단적인 만남이라고 했죠? 이 수단적인 만남이라는 게 바로 밑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친한 친구 사이 감정 이런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집단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공식적으로 정해진 규칙들이 있고 또는 조금 더 그 집단이나 조직이 어떤 공적인 성격을 띈다고 한다면 법률과 같은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통제하고 운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 정서 이러한 것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1차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그러한 것들과 연관 있는 게 2차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점점 더 발전해가고 또 발전해가는 가운데에서 전문화되고 또 모든 것들이 복잡화되는 그런 어떤 현대 사회 또는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 1차 집단에 비해서 2차 집단이 훨씬 더 그 종류가 많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2차 집단이 어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1차 집단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랄까 뭐 역할 갈등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1차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구성원이지만 2차 집단으로는 회사의 회사원이기도 해. 근데 회사가 아무래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크겠지. 그러니까 내가 가족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 아니면 회사원으로서 이 업무를 마저 끝내고 가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결합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결합의지, 요건 테니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주장한 그런 구분 방법인데요. 이 결합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집단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에서 이 집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 집단의 구성원이 이걸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구성원의 생각, 그러니까 집단을 만들어야겠다. 집단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라고 하는 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내가 이런 한 집단을 만들어야겠어. 내가 이러한 걸 좀 만들어 봐야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1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본능적인 선택할 수 없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단을 공동사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수단적으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딱 따져봐. 그래서 따져보니까 나한테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이런 집단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포함돼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이익사회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집단, 내 의지, 그러니까 구성원의 의지가 이렇게 포함돼서 만들어진 집단,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선택하거나 또는 뭐 친척들이 모여있는 친족사회, 예전에 어떤 과거의 친족사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단군 왕검입니까? 아니죠. 그쵸? 눈 떠보니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었죠. 본능적.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죠. 그쵸? 그래서 그냥 그 만들어진 결합 자체가 해당 집단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왜 만들어졌다고?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래, 애정,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고 그런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 자체가 공동사회의 목적인 거예요. 친족사회, 여러분 친척들끼리 왜 만나요? 왜 만나? 뭐 용돈 얼마나 받나 뭐 이런 거 계산해갖고 받는 거 아니죠. 사촌 동생들 만나면 또는 사촌 형들, 누나들, 동생, 뭐 오빠들 만나면 왜 좋아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잖아. 왜 반가워요? 가족이니까. 근데 그 가족이 뭐니까? 끈끈함, 감정이잖아, 감정. 정서적인 거.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공동사회.
하지만 이익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자연 발생적인 거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선택적 의지는 뭐랑 이제 저기가 되는 거냐면 본능적인 거. 본능적인 거하고 좀 반대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능적인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그 배가 고픈 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때 되면 배고파. 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이 AI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예요. 공동사회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이익사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야. 뭐? 내가 생각한 그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고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수단적 이해관계가 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단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게 나한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손해가 되는지를 잘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되면 그 관계 계속 유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되면 계속 해야지. 좋잖아. 땡큐잖아.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 어떤 집단인지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그럼 선생님 동호회는요? 동호회 같은 건 감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공동사회 아니에요? 야, 동호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니? 아니지. 뭐라는 거야? 같은 어떤 취미를 통해서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 동호회에 가입해서 회원들하고 만나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빠지고 열받고 짜증나.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럼 그 관계는 빠져야 될 관계지. 그치?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 즐거워.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나한테 막 선물도 자주 사줘. 그럼 나한테 이익이 되는 관계지. 그러면 그 동호회 활동은 계속 해야지. 땡큐니까.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조직과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이건 좀 쉬워요. 소속감. 소속감에 따라서 썸너라고 한 사회학자는 내 집단, 외 집단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건 한자로 내 외 아시죠? 안내자하고 바깥 외자.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집단, 내 집단. 내가 속해 있지 않는 바깥 집단, 그들 집단, 외 집단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맨날 조건 얘기하니까 좀 웃긴데요. 무슨 조건이냐면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내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뭐냐면은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소속감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랄까요? 내가 쌍용고등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어. 그리고 나는 쌍용고등학교 그러니까 내가 천안 쌍용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천안 쌍용고등학교의 어떤 한 명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내가 쌍용고등학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쌍용고등학교는 내 집단이야, 우리 집단이야. 그래서 그 쌍용고등학교, 천안 쌍용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그 안에 함께 있는 구성원들로부터 내가 누구구나라고 하는 걸 함께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또는 우리 집단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는데 이제 기준을 마련해 주는 어떤 그런 집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소속은 되어 있는데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뭔 소리냐고? 예를 들면 내가 천안 쌍용고등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집하고도 너무 가깝고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특히 그 하복에 하얀색 스프라이트 줄무늬를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운이 나빴나 봐. 못 갔어.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어. 그렇게 되면 나는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죠. 하지만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했고 내가 정말 뭐 소속되고 싶어 했던 그런 곳에 가지 못했으니까 이런 거 가질 수 있을까? 없겠지. 그치? 그리고 또 있어. 일제강점기 때의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들.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국가의 일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 하지만 내가 일본 사람이야. 내가 뭐 천황폐하를 위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내 집단이 아니지. 우리 집단이 아닌 거지. 그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소속감과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있어야 자아 정체감도 형성하고 요걸 가지고 있어야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럼 왜 집단은 뭐겠어요? 이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는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소속되어 있는 걸 뛰어넘어서요. 좀 어색해요. 걔네 보면 좀 어색해. 또는 아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집단이면 왜 집단? 그들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뭐 계속 얘기하기도 참 입이 아프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 소속은 국적이니까 제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소속감 공동체 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왠지 뭐 기념일날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짠하고 막 찡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집단 우리 집단 되네요. 적대감이죠. 일본을 보면 그렇죠? 적대감이죠. 일본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어머, 쟤네 봐. 쟤네 밥그릇 들고 처먹어. 우와, 씨. 서로 기준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는 어떤 비교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먹는 어떤 그런, 양반 문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걸 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의 판단 기준과 행동을 외 집단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나는 쟤네랑 다른데 쟤넨 왜 저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쟤넨 저렇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제 그들과 다르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다시. 그러니까 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속되어 있어서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기준을 보고 자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는 외집단인 다른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쟤는 절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다름을 인식함으로써 내 외가 구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냥 사실은 제일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냅둬 신경 쓰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이 외집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외집단과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 집단 안에 어떤 균열이나 분열이 있을 때 똘똘 뭉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대회 기간이야.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끝난 얘기 같지만 어쨌든 체육대회 기간에 학급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반티예요. 반티를 뭘로 정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또 막 난리가 납니다. 야, 다른 반은 뭐 했대, 저기는 뭐 했대, 몇 학년은 뭐 한대 이러면서 반티 때문에 아주 반이 조각조각이 나요.
그래서 막 등 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분명히 반티 때문에 다시는 친구 하니 많이 하면서 쪼개졌던 그 반이 어느 순간에 똘똘 뭉치느냐? 옆반이랑 축구 예선전하거나 피구 예선전할 때는 우리가 언제 싸웠느냐 요거 잊어버려요. 왜? 공공의 적이 생겼거든. 지금 반티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예선전에서 이기는 게 문제지,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 집단 간의 갈등. 체육대회 예선전은 반티 때문에 쪼개져 있는 우리라고 했던 거를 똘똘 뭉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아유,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이슈 이것저것 때문에 막 시끄럽다가도 한일전 한 번 하면은 그날은 일단 We are the one 이거 하잖아요. 대한민국 아시죠? 응?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준거 집단이요. 준거 집단. 준거 집단은 갑자기 준거 집단 얘기하다가 왜 이게 나오느냐? 요즘에 되게 다양한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을 하잖아요. 뭐 욜로족, 인생은 단 한 번뿐 해서 You Only, 예, 그거요. 또는 뭐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나를 확실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얘는 이제 거의 뭐 그거죠. 뭐 인생 한 번 사는 거 그냥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요즘엔 파이어족이 있대요. 파이어. 욜로족하고 약간 다른 느낌인데 이제 회사로부터 빨리 은퇴를 해서 이제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투자하고 하는 그런 어떤 20, 30대를 이야기하는 파이어족 뭐 이런 게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준거 집단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우리가 준거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나는 욜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준거 집단이야. 그러면 야, 인생 한 번 사는 거 나도 그렇게 즐겁게 아우 나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안 살래. 그냥 한 번 사는 거 팍! 또는 요즘에는 소확행이랑 연계시켜서 왜 북유럽식 휘게 라이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휘게족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나는 소확행. 나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좋아. 그게 기준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 준거 집단이 되는 거예요. 또는 파이어족. 나도 50, 60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 딱 젊었을 때 일해가지고 그걸로 딱 안정적으로 은퇴자금 만들어서 나도 그렇게 살래. 그러려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내 준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기준이 되고 내 행동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을 우리가 준거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 이거 지금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요. 얘 왜 이러는 걸까요?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삼고 있느냐를 알게 되면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준거 집단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하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준거 집단이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언제냐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하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삼는 집단, 준거 집단이 서로 같을 때랑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너무 되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의사 집단, 막 거기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청진기 주사기만 가지고 놀고 막 의학 서적 같은 것만 보고 그리고 TV에서 막 슬기로운 의사생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막 하얀 거탑 막 이런 거 나오면 거기 나오는 거 막 흉내내고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의대에 가고 또 거기서 진짜 그냥 막 머리 깨지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딱 돼갖고 종합병원 의사들의 어떤 딱 거기에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쵸? 자기가 되고 싶었고 자기가 소속되고 싶었던 집단 다시 말해서 준거 집단
자기가 닮고 싶었던 어떤 그런 집단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같죠. 의사.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나 또는 의사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프라이드나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기준으로 삼았던 그 집단에 자신이 결국엔 소속되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꿈꿔왔던 것을 내 노력을 통해서 얻어냈으니까 내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의사가 될 것이다. 또는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어떤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자신감 갖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막 어떤 의사협회 이런 것도 열심히 가입해서 막 활동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속 집단하고 중거 집단이 같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아요. 오히려 어떤 집단에 대한 프라이드 이 자존감이나 뭐 이런 게 너무 높아져가지고 쟤 뭐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쟤 너무 좋아해 막 이럴 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럴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의사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소속되고 싶어서 하얀 거탑만 보고 의학 서적만 보고 청진기만 가지고 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했는데 뭐가 안 됐는지 잘 안 돼서 의사는 못 되고 종합병원에서 뭐 이렇게 보안요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기준으로 삼았던 집단이 누구예요? 의사 집단이죠. 근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은 보안요원 집단이에요. 이건 보안요원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뭐 낮추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해서 되게 비교하겠죠. 왜? 내가 원래 닮고 싶었던 집단은 어디였어요? 의사 집단이었죠. 근데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의사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보안요원들은 이렇게 안 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소속 집단에 대해서 불만 가질 거고, 나는 왜 저기에 못 들어갔지? 나는 왜 여기지? 왜 나는 여기 소속되어 있지?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 굉장히 움츠러드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으로부터 뭐 하고 싶겠어요? 벗어나고 싶다. 나 이거 정말 싫어. 이러면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일탈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일탈 행동 우리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 자신이 기준 삼고 싶어 했던 그 집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는 상실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또는 조직에 대한, 소속 조직에 대한 불만, 이러한 것들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일탈 행동의 원인이 돼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나름 커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입니다. 수업의 전체 내용으로 한다면 교과서 71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교과서 다시 한번 내용 차분히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신다면 채널에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 다음 동영상에서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내용 그렇게 연결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랑 유튜브 동영상이랑 다르다고 놀리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방금에도 얘기했었지만 시작하면서도 얘기한 것처럼 부캐구나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13번째 사회성이 부족한 교사의 사회문화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